저희는 송동호 종합로펌에서 여름 동안에 인턴으로 일하고 있는 오재현 그리고 신지민입니다. 네, 저는 지금 하버드 로스쿨 2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이제 3학년제를 시작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도 콜롬비아 로스쿨에서 2학년까지 끝났고요. 이제 내년에 3학년으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송동호 종합로펌 측에서 좋은 기회를 마련을 해주셨어요. 저희 콜롬비아 로스쿨이랑 하버드 로스쿨을 다니고 있는 저희들에게 학부모님들이나 다른 분들께서 평소에 궁금해하시던 점을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받아서 저희가 좀 솔직하게 저희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이런 특별한 기회를 준비를 해봤어요.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이 들어왔어요. 어릴 때 커서 무엇이 되고 싶었나요? 혹시 다른 꿈이 있었다가 변호사로 진로를 바꾸게 된 것이라면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라도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동식물 학자가 되고 싶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초등학교 5학년 때쯤 이제 만화가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봐도 너무 그림을 못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되게 신기하게 저도 원래는 바이올로지스트, 생물학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생물에 관심이 많아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계속 이과 과목을 주로 들었을 정도로 그랬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하면 저희 어머니가 꿈이 저랑 제 여동생이 한 명은 변호사, 한 명은 의사가 되는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면서 시민권이 없으면 미국에서는 의사 자격증을 취득하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를 해야 되는 로스쿨에 와야 되는 위치에 서게 되면서 이제 여동생이 대신 의대에 가게 되고 제가 로스쿨에 오게 되었고요. 지금은 그 선택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자마자 두 번째 질문이 또 들어왔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재현 씨, 지민 씨 두 분만의 좋은 취미나 습관이 있었다면 소개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그 이제 역사책이나 네. 이제 뭐 동물 같은 거 좋아했으니까 이제 네네네. 파브르 곤충기 그리고 네, 맞아요. 시큰 동물기도 많이 읽었고 삼국지 옛날 맞아요. 소설 그리고 추리 소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읽었어요. 정말요? 저랑 되게 비슷하시구나. 저도 어머니께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수학과외, 영어과외를 하셨어요. 아버지는 수학과외를 하시고 어머니는 영어과외를 하시고 이렇게 진짜 하루 종일 과외를 하시다시피 두 분이 하셔서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책상 앞에 앉아서 그냥 학생들 옆에서 앉아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책을 좋아했고 지금도 그렇지만 되게 바깥에 나가서 뛰어노는 것보다도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책 읽고 생각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네. 그리고 저는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책을 쓰는 것도 굉장히 좋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소설을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요. 추리 소설을 보통 많이 쓰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조그맣게 출판을 한번 하기도 했었거든요.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스릴러 미스터리?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입학 스트레스를 받던 상태에서 조금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가볍게 써봤던 건데 운이 좋게 그 당시에 제가 인턴으로 일하던 출판사에서 출판 결정을 해주셔서 책을 출간할 수 있는 되게 특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네, 마침 다음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재현 씨는 민족사관고등학교와 스와스모어 대학교 그리고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하셨고 지민 씨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신 뒤에 노스웨스턴 대학교 그리고 컬럼비아 로스쿨까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소위 명문 학교들을 계속 거쳐 오셨는데요. 이러한 진학 과정들이 본인의 의지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다면 어떠한 부분이 가장 컸을까요? 예, 전적으로 저는 부모님 도움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저희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금전적으로 이제 전적으로 이제 대학이나 고등학교나 그리고 지금 로스쿨이나 다 지원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학교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었어도 사실 이제 노스웨스턴이나 이제 콜롬비아 같은 이제 더 이제 그런 좋은 학교들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랭킹이 좀 더 낮아도 이제 뭐 장학금을 주겠다는 학교들이 있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그렇죠. 예 학비를 지원을 해줄 테니까 더 좋은데 가서 공부해봐라 하셔가지고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반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한 기회를 주시는 거는, 그리고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를 알게 해주시는 거는 부모님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 관저동이라고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의 논산 나가는, 충청남도 나가는 그 거의 시골 동네? 저 알아요. 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그 가족들도 다 거기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근방에서는 뭐 하버드는커녕 민족사관고등학교라는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간다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중학교 때 선생님이 자기소개서를 써서 내라고 하셨었는데 제가 이제 엄마가 시키는 대로 민족사관고등학교랑 하버드에 가고 싶다라고 당당히 써서 냈더니 선생님까지, 애들은 물론이고 선생님까지 막 웃으시면서 네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그렇지 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뭐 관저 중학교에서 1등 한다고 해서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예 말도 안 되는 크기의 꿈을 갖게 해주셨던 게 부모님이셨고, 그런 반면에 저 같은 경우에 정말 워낙에 힘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부터 지금 제가 나이가 93년생이니까 24살인데 그 중에 10년을 이미 집 밖으로 나와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살았으니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거를 버티려면 본인의 의지나 욕심이나 이런 게 없으면 사실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자, 4번째 질문입니다. 로스쿨을 가고자 결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학부 전공은 무엇이었으며 학부에서의 공부가 로스쿨의 진학이나 공부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나요? 로스쿨 진학하게 된 계기는 솔직히 아버지가 군대 전역하고 이제 저는 취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추리소설이나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지 변호사라는 직업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특히 고등학교 때 이제 예전에 한번 그 무콜트 경험이 한 번 있었거든요. 네네네. 모의법정. 예, 거기서 이제 그 증인이 진술 번복한 거를 이제 지적했다가 거기 이제 판사한테 칭찬을 들은 기억이 있어서 저한테 그게 굉장히 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럼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하고 이제 로스쿨 준비를 하게 됐고, 로스쿨은 그 지원자의 전공을 보질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를 전공으로 선택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역사 되게 좋아해서 역사책 많이 읽었고 사극 같은 거 정말 빼놓지 않고 다 볼 정도로 되게 역사를 좋아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필로소피라든가 잉글리시 메이저 이런 부분들도 그 로스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영어 실력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과목들도 굉장히 좀 전공률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스와스모어라는 대학교를 미국에서 다녔는데요. 펜실바니아에 있는 리버럴 아츠 컬리지고 굉장히 작아요. 이제 한 학년이 한 300명 정도인데 그 정도면 미국에서는 굉장히 작은 편이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시다시피 잘 알려져 있지가 않은 학교라 사실 이제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마치고 제가 스와스모어에 가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어머니께서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하셨어요. 아마 그때가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어머니한테 뭔가 반항을 하면서 아니야 나는 여기에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주장을 했던 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와스모어에 가게 된 건데, 가서도 진짜 4년 동안은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4년 동안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모두 다 해보고 다만 이제 학비를 어머니께서 전액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대학원은 이제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어머니의 소원대로 로스쿨에 진학을 하는 걸로 하고, 대신에 대학교 4년은 정말 제가 듣고 싶은 수업, 제가 듣고 싶은 전공, 제가 듣고 싶은 과목만 들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돌이켜보면 로스쿨에서 잘할 수 있고 영어를 정말 원어민에 뒤지지 않게 해야만
변호사라는 직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렇게 작은 학교에 다니면서 너무 즐겁게 다니면서 친구들 많이 만들고 교수님들이랑 이렇게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만들었던 게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큰 약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리버럴 아츠 컬리지들이 규모는 되게 작지만 그런 이제 영어 교육이나 그런 실력 전반적 향상에는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기 때문에 이 학교들이 또 로스쿨을 많이 갑니다. 맞아요. 그 학생들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대학교 4년만큼은 정말로 본인이 좋아하는 환경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면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나 토론 능력 이런 거를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밑거름이 돼서 로스쿨에 오면 그냥 이제 오는 거랑은 확실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이제 비록 한국에서는 유명하지 않은 학교라 할지라도 고려를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외에도 저는 이제 정말 로스쿨을 노린다면은 굳이 학부를 막 무슨 명문대 나올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또 어떻게 전략적으로 보면은 유리할 수 있는 게 그 로스쿨에 모두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 중 하나가 높은 GPA인데 모든 대학에서 GPA는 이제 그 커브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그게 아니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막 굉장히 좋은 학부에 갔다가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과 경쟁하면서 맞아요. GPA 얻기 더 낮으면. 어려워질 수도 있고 제 생각에도 학부나 전공이 무엇인지 보다는 결과적으로 이제 GPA가 어떻게 나왔느냐,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리고 기본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 면접에서 보이는 게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마침 다음 질문이 올라왔네요. 로스쿨을 준비한 재현 씨나 지민 씨만의 비법이 있다면 무엇이었나요? 저희가 하던 얘기인데요.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였으며 뭐 엑스트라 커리큘러라든지 GPA라든지 어떤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두셨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게 GPA 그리고 LSAT이에요. 그렇죠.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저는 학부 때 인턴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도요. 네. 네네네네 맞아요. 근데 이제 로스쿨이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좋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냥 학교 졸업하고 오는 애들보다 좀 일을 하고 온 사람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없진 않아 있는데 그 이유가 로스쿨은 이제 프로페셔널 스쿨이기 때문에 이제 학교지만 그렇죠. 그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학교지 정말 이제 아카데믹 학교라는 느낌이 좀 적어요. 그렇죠. 제가 보편적으로 이제 로스쿨을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제 주위에도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공통적으로 이제 조언하는 건 GPA 관리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LSAT 열심히 잘 공부해서 그 두 개만 확보를 잘 해라인데 여기에 몇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은 학부 때 공부한 게 아주 상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로스쿨 오면은 변호사가 제너럴 프랙티스도 있지만 전문가들도 많고 특히 이제 IP 쪽이라든가 그렇죠. 또 코퍼레이트 프랙티스 이쪽은 이코노미 비즈니스 백그라운드도 많이 요구하고 그렇죠. 또 IP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언스 백그라운드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요. 그렇죠. 요새 가장 뜨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 앤 세큐리티인데 요새가 이제 또 뭐 4차 산업혁명이다 뭐 매스 데이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보호하고 거기에 관련된 그렇죠. 업종 공방이 이제 굉장히 지금 새롭게 뜨는 에어리어인데 또 그거 백그라운드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런 거 분야들은. 이해력 없으면은 과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으면 로스쿨 와서도 되게 정말 유리하다. 근데 이제 정말 본인이 그걸 못 하겠는데 난 어떻게든 로스쿨 그렇죠. 가서 IP 변호사가 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억지로 학부에다 하면. 그거 하면은 GPA부터 망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지민 씨가 하신 말씀인데 그냥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GPA랑 LSAT이에요. LSAT이라는 건 이제 SAT처럼 고등학생들이 대학 갈 때 보는 SAT나 수능처럼 로스쿨을 가려면 반드시 봐야 되는 시험이고요. 한 문제만 틀리면 이제 확 이제 커브가 내려가게 되는 구조의 시험이라 굉장히 엄청난 고득점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 그 시험을 받아서 이제 그 점수에 따라서 거의 학교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GPA, 학부 때 4년 내내 받은 GPA 평균까지 해서 그 두 가지 점수를 보면은
거의 어느 정도 학교에 가겠다라는 게 80-90% 이상 정해질 만큼 로스쿨은 굉장히 점수를 중시하는 학교예요. 이런 거는 사실 지난 4년간 좀 열심히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GPA를 잘 쌓아놓지 않았으면은 조금 힘들 수 있는 일이고, LSAT 같은 경우도 사실 단기간에 막 준비한다고 해서 점수가 막 이렇게 오르는 시험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논리력이라던가 뭐 인지 추리력이라던가 이런 게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거의 결정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셔야 정말 현실적인 준비가 되고요. 반면에 지민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에 자기가 정말 잘하는 분야가 있거나 다른 로스쿨 학생들이나 변호사들이 흔히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당연히 플러스 어드밴티지가 당연히 되겠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송동호 종합로펌에서 일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워낙에 한국인 이제 이민자 분들이나 아니면 한국 분들 중에서 이제 리거 서비스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 한글과 영어를 둘 다 유창하게 할 수 있는 변호사를 구한다는 게 미국 내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 출신으로 이제 유학을 와서 미국에서 로스쿨을 다니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두 언어가 다 원어민 수준으로 굉장히 유창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다른 변호사들이나 로스쿨 학생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저희만의 어떤 경쟁력이 될 수 있죠. 6번째 질문이 들어왔어요. 로스쿨에 진학하는 데 있어서 LSAT 점수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가 방금 해둔 얘기 계속하면 될 것 같고요.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집중이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이겨냈으며 독학을 했는지 아니면 프랩 코र्स 등의 도움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일단 프랩 코र्स를 시작을 했어요. 그때가 제가 아마 2학년 때였을 거예요. 학부 2학년 예, 그냥 때? 여름 방학 때 가서 일단 뭔지 한번 들어나 보자 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들은 다음에 이게 사실 그렇게 막 SAT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다음에 독학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LSAT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 책 사서 이제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예, 독학을 했고 굉장히 이게 공부할 수 있는 매테리얼이 한정돼 있어요. 그 LSAT 바이블과 그리고 PT 문제들이에요. 프랙티스 테스트로 지금까지 나왔던 PT들을 이제 그 LSAT 그 기관에서 LSAC이라고 그러거든요. 걔들이 이제 다 출판을 하는데 기출 문제죠, 예. 기출 문제. 사실상 그 문제들 외에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문제들 수가 한정돼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PT들을 다 풀었어요. 연습 문제로도 풀고 또 모의 시험 환경 같은 경우에도 풀고, 그래도 이제 많긴 많지만 사실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본인이 로우스쿨에 약간 맞는가 안 맞는가를 좀 빨리 알 수 있는 팁이 있다면은 LSAT 했는데 재밌으면 맞는 거예요. 예, 그게 재밌다 싶으시면은 오셔도 이제 적성에 맞는 겁니다. 근데 정말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다 싶으면은 그거는 본인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LSAT이라는 시험이 저희가 생각할 땐 굉장히 좀 낯설 수 있는 게, 막 지문을 굉장히 길게 준 다음에 그거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읽고 막 한 30문제 정도를 35분 내에 막 답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데 그 문제들이 다 굉장히 애매한 거죠. 막 이건지 계속 생각을 해봐야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걸 그냥 보자마자 빠르게 이제 논리력이나 추리력을 이용해서 빠르게 답할 수 있는 순발력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출 문제들을 계속 풀어보고 아까 지민 씨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거 외에는 특별히 막 이렇게 하면 점수가 갑자기 막 확 10점, 20점 오른다 이런 팁이 없는 시험이에요.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프랩 코र्स를 따로 듣진 않았고 그냥 책만 계속 사서 가능한 한 모든 책을 시중에서 다 구해서 사서 이제 독학으로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나쁘진 않은 점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아서 최대한 해서 이제 내가 딱 여기까지구나 더 이상 안 올라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 이제 시험을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은 이제 2번 이상 보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2번이 딱 적당합니다. 3번 정도 보면은 이제 로스쿨들이 자기들 안 그런다 그러는데 평균을 내버리는 곳도 있고요.
다 보는 것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웬만하면 LSAT이라는 시험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점수가 막 오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되면 사실 그냥 GPA에 학부 공부에 집중을 하셔서 GPA를 조금이라도 올리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나머지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일단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지민 씨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재밌네요. 네, 정말 저희 속 얘기를 솔직하게 다 하고 옛날 얘기까지 할 수 있어서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한 번씩 구독해주세요. 지금까지 송동호 종합로펌의 오재한 신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